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했느냐, 이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지난주 공개됐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말하자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너무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기 폐쇄가 잘못됐느냐 하면 그거는 모르겠다.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포함해서 이것저것 살펴봐야 하는데 그 부분은 감사 범위 밖이다, 이건데. 그래서 뭐 폐쇄가 타당했다는 긴지 아닌지 진짜 헷갈리지. 특히 노후 원전이 줄줄이 있는 부산은 이번 감사 결과를 계속 주시했었는데 요거 관련해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려고 저러는지 답답한데 막을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표님 듣기로는 원전 정비, 설계 일을 굉장히 좀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한 30여 년 했습니다. 30여 년. 예. 그 월성은 사실 부산 분들은 대부분 고리만 생각하는데 경주 월성도 엄청 가까워요, 부산에서. 그래서 좀 주목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느냐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주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게 너무 좀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경제성인지 안전성인지 애매모호하게 결과를 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타당한가 하고 감사를 했지만 예. 경제성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기 폐쇄 타당성을 보려면 안전성, 수용성도 봐야 되는데 예. 이렇게 380여 일을 감사했지만 결국 결론이 없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은 아주 비효율적인 결과입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했는지 모를 일이고요. 예. 탈원전 때문에 경제성을 조작해서 월성 1호기를 폐쇄시켰다는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도 바로 언급하셨지만 감사 결과만 보면은 다들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월성 1호기 조개 폐쇄하려고 경제성 낮게 나오게 일부러 뭐 수치를 낮게 잡았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부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일부 이제 감사원에서 지적한 어떻게 보면 잘못한 그 점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 탈원전 에너지 정책 전체의 세계적인 흐름은 큰 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으로 보면 결국은 경제성보다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봐야 하는데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감사원 감사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감사원이 사실 경제성을 따지는 것도 조금 갸웃하게 하지만 안전성은 우리의 그 관할 범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 월성 2호기에서 4호기 설계도 직접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지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최신 기술 기준인데요. 예. 30년 전에 설계했기 때문에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서 차이를 분석하고 안전성을 평가해서 안전성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최신 기술 기준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하라는 얘기인데요. 예. 그것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예, 일부만 하고. 예, 그래서 월성 1호기는 그렇게 통과된 승인된 발전소이기 때문에 개소운전을 국제적인 수준의 안전성이 크게 미흡하는 발전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기술로 봤을 때 그만큼의 이제 안전도를 원전이 가져야 하는데 그걸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기술을 다 갖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성을 그만큼 이룩하지 못했다,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서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예. 해외하고 엄청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아니 근데 듣기로는 이 대표님도 캐나다 원자력 공사에서 직접 설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예. 이 월성 1호기가 캐나다 원자력 공사가 설계 시공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캐나다의 월성 1호기하고 같은 시기에 가동을 시작한 원전 2개가 있다고 하던데 그 원전들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퀴벡주에 예. 캐나다 퀴벡주에 G2 원전이 있습니다. 정티2라고 하는데요. 예. 이 원전은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수명 연장을 위해서 사전에 평가를 해보니까 한 4조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예. 포기하고 폐로를 결정했습니다. 네. 포인트 루프로라는 원전이 있는데 여기는 예비 평가에서 1조 2천억 들어간다니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 보니까 3조가 들어갔습니다. 아이고야. 예, 하지만 우리나라 월성 1호기는 5,6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안전성에 투자를 한 것인데요. 예.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계는 아직까지 안전 신화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전성에 투자를 너무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한 3조 원 정도, 뭐 1조 5천억으로 시작했는데 3조 원까지 들어가는데 5,600억 원이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보완은 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이제 낡은 설비 일부 교체하는 수준입니다. 안전성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비만 평가가 안 교체한 거다. 됐었으니까 그 5천억 들어갔다는데 그거는 포인트 루프로인 경우는 안전성 평가하는 비용 수준입니다. 평가 정도 수준이라고요? 네. 예. 근데 특히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번에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주목했던 이유는 지금 다른 노후 원전들도 많다 아닙니까? 부산에 있는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도 이제 5년 안에 줄줄이 설계 수명이 끝나는데 요것 또한 또 연장을 하는지 폐쇄를 하는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야. 예, 계속 운전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정책적으로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근데 계속 운전을 위한 기준은 결국 신뢰도입니다. 예. 원전 산업계 얼마나 신뢰도를 갖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전성에 투자를 너무 안 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 대책이 우리나라 1조 1천억 투자한다고 2015년까지 예.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국감에 나온 얘기인데요. 예. 2020년 현재까지 3천억 원 투입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2015년까지 1조 1천억 투자한다 해놓고 지금까지 3천억 투자한 거예요. 전해숙 의원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예. 일본은요, 근데 한 호기당 2조 가량 투입했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테러에 대비한 원전도 지금 막 검토하고 있고요. 50개 원전 중에 절반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우리나라 안전 문화와 안전 의식의 수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당장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일본도 다시 가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디테일을 따져보면 일본은 한 호기당 2조 원씩 넣어가지고 안전을 보강하고 다시 재가동을 한 부분이 있고 우리는 그걸 보고 그냥 일본도 가동한다. 우리도 뭐 이거 쓸 수 있잖아. 이렇게 간다는 거죠. 좀 그런 논리가 좀 갸웃하게 하네요. 근데 저는 사실 지난번에 돌이켜 보면 신고리 3호기, 4호기 다 정지가 됐었어요. 태풍 때. 예, 마이삭 태풍. 예. 그때 근데 그게 실시간으로 뭐 문자가 온다던가 뭐 안전 문자가 왔다던가 아니면은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혔다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이제 결과 보고만 들었는데 그때 좀 아찔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거는 마이삭 태풍 때 6개 원전이 동시에 비상 발전기가 가동한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아, 그래요?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한 호기가 우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봤듯이 발단하게 된 초기 사건이 뭐냐면 해일도 있었지만 실제 송전탑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외부 전원 상실이거든요. 예. 이 케이스가 외부 전원 상실입니다. 그래서 코어가 데미지, 즉 원자로 노심이 손상을 가는 첫 단초가 제공됐던 거예요. 예. 그런데 한 기가 아니라 6개가 한꺼번에 동시 정지된 거거든요. 이거 심각한 안전사고인데 부품 고장나서 곧 교체하면 된다. 이러고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결과를 내놓고 어느 정도 심도가 있는 문제였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발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안 해요. 안 해요. 네. 법과 제도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문제 없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안전은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조치를 우선을 해야 될 일이지 법과 행정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신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가지고 6기가 외부 전원이 다 끊어져서 가동을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 비상발전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비상발전은 돌아가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비상발전기는 비상시에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 6개 원전 중에 하나만 비상발전기가 안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찔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전 때문에 늘 나오는 말이 경제성하고 안전성 문제인데 그게 두 개가 대립되는 구도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닌데 사실 그렇지? 안전성이 우선이죠. 네. 예. 신뢰를 그래서 원자력기가 못 받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보도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참에 6기 외부 전원 차단됐다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좀 나왔다면 의구심을 갖지 않고 좀 더 신뢰감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있고. 현장에 조사를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내려갔으면 시간 단위로, 일일 단위로 국민들한테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조사가 되어 있고요. 오늘 아침에 뭐가 발견이 됐고 어쩌고저쩌고 그걸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고 나면 예. 국민 주변에 있는 국민들 특히 부산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예.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위로 보고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사무처에다 보고를 해요. 원안이 사무처에다가. 예. 그리고 사무처는 공개를 안 하고 이번에도 한 3주 뒤에 2쪽짜리 보도자료 내고 끝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거는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네. 국민과 소통하자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서로 사업자와 입맞추자는 그런 의구심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오늘 뭐 원래는 뭐 오염수 바다에 방류한지 결정하겠다 했었는데 일단 다음 달로 연기는 했는데 근데 이 오염수를 정수해서 바다에 버리면 이게 진짜 정화가 됩니까? 지금 그 알프스라고 하는 설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 알프스가 프랑스 르아그 핵 재처리 시설에서 사용하던 겁니다. 네, 그것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걸 갖고 와가지고 적용을 한 건데 2013년부터 가동을 해서 원래 있었지만 사고 때문에 정지가 됐었고, 예. 그래서 이게 프랑스에서 99.99% 제거한다고 장담을 했던 건데 그 지역에서 백혈병 환자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비를 마음 놓고 이용하면 안 되고 예. 항상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후쿠시마 지역에 탱크에 오염수 잔뜩 있지만 77%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저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알프스로 처리했다는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러 나라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은 뭐 우리나라가 반발해도 자국의 이게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제 방류를 할 수 있지만 미국의 눈치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당장 하와이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미국령 섬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가 먼저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고려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자기네들이 수천 건 핵폭탄 실험을 했기 때문에 원죄를 안고 있죠. 그러니까 해양 오염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한 나라기 때문에 요 정도 가지고는 뭘 그러냐 이렇게 관대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니 지금 일본 내에서도 어업인들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굉장히 크던데 제가 그 시뮬레이션 한 언제쯤 이렇게 돌아오는지 보니까 태평양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오지만 일본도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고 있던데 그럼 본인 나라에도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수개월 이내에 역류해서 한국 해안으로 들어오는 평가도 있고요. 그건 일부지만 북태평양을 들어오는데 한 1년 정도 숙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치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 방류하자마자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 해산물이 오염되는 문제가 더 크다. 그 해산물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일본산 수산물이 그냥
검역을 거쳐서 들어오는 게 있는가 하면은 물차로 그냥 후쿠시마 번호판 달고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예. 그런 게 이제 거의 뭐 검역 없이 그냥 들어와서 우리 식탁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만약 방류를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걱정인데 저희도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좀 변화가 있으면 또 한번 대표님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였습니다.